마음속에 불안이 이렇게 커지면요. 사실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냥 일상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도 싫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아져 보려고 억지로 감사일기 쓰거나 괜찮아질 거야 라며 마인드 컨트롤을 해보기도 하죠. 근데 솔직히 잘 안 되잖아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마음은 지옥 같은데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짜내는 건 사실 나를 더 지치게 만들더라고요. 이거 진짜 하지 마세요. 별로 소용없거든요. 오히려 아주 쉽고 확실하게 이 불안의 뿌리를 뽑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발견하고 직접 업그레이드 해나가면서 실제로 효과를 봤던 방법을 공유해보려고 해요. 저는 이걸 라고 부르는데요. 거창한 건 아니지만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은 딱 3단계 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1대1로 과외해주듯이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게요. 상담을 받으러 가기엔 부담스럽고 혼자 버티기엔 너무 벅찬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이 작게나마 숨통을 틔워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비슷한 고민으로 밤잠 설치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게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리첼린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죠.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데 누구한테 선뜻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말해봤자 이해 못할 것 같고 괜히 짐만 될 것 같고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또 괜히 말했다가 나만 이상한 사람 될까봐 두렵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혼자 삭히자니 머릿속이 너무 시끄럽죠. 똑같은 생각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고 밤에 누우면 더 심해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 나만 왜 이러지?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정도도 못 버틸까? 자책까지 하게 되잖아요. 아무것도 할 힘이 나지 않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내가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저도 그랬어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밑바닥에서 버티면서 직접 부딪히면서 찾아낸 방법이 있어요. 어디서 배운 이론이 아니라 어떤 방법도 안 통하던 시절에 저를 유일하게 살려준 방법이에요. 저는 이걸 불안요소 시각화라고 부르는데요. 거창한 건 아니지만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은 딱 3단계 방법입니다. 오늘 이 방법 그대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머릿속에서 엉망으로 뒤엉켜 있던 것들이 하나씩 풀리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불안에 휘둘리는 내가 아니라 불안을 다룰 수 있는 내가 되어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알려드릴게요. 1단계는 쏟아내기예요. 말 그대로 머릿속에 있는 거 다 꺼내는 건데요. 가장 먼저 다이어리를 꺼내세요. 아니면 빈 종이 한 장도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나를 괴롭히는 상황과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검열 없이 다 적으세요. 불안, 걱정, 생각, 감정, 머릿속에 떠다니는 건 하나도 빠짐없이 쏟아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이 하나 있어요. 그냥 상황만 적지 마시고 그때 내가 했던 행동이나 내 몸이 느꼈던 감각까지 아주 상세하게 적어보세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손에 땀이 났다. 자꾸 핸드폰만 뒤적거렸다. 이런 것들까지요. 이게 결국 나를 알게 해주거든요. 나는 이럴 때 이런 감정을 느끼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구나 이러면서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우리 진짜 솔직해져야 돼요. 이거 할 때만큼이라도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이런 거 다 내려놓으세요. 지금 이건 아무도 안 봐요. 나만 보는 거예요. 창피한 것도 유치한 것도 남한테 절대 말 못할 것도 다 써요. 솔직히 우리 살면서 나한테조차 솔직하기 쉽지 않잖아요. 스스로한테도 포장하고 감정 억누르고 괜찮아 별거 아닐 거야 하면서 넘기려고 하고요. 근데 그렇게 쌓인 것들이 결국 언젠간 터진단 말이에요. 터지기 전에 이 1단계에서만큼은 나한테 완전히 솔직해지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쏟아냈다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갈 차례인데요. 두 번째 단계는 분리하기예요. 1단계에서 막 쏟아낸 것들 있잖아요. 그거 한번 다시 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눈을 좀 다르게 뜨고 봐야 돼요. 이제 펜을 들고 팩트와 감정을 구분할 차례입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쓴 글 중에서 오로지 사실인 부분만 따로 옆에 옮겨 적어보세요. 힘들면 밑줄을 긋는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이건 진짜 사실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것만 골라내는 거죠. 예를 들어 땡땡씨가 오늘까지 해주기로 한 일을 안 해놔서 내 일이 촉박해졌다. 중요한 일은 아니어서 다행이었지만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났다. 라고 썼다면요. 여기서 팩트는 뭘까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가 팩트일까요? 아니요. 이건 내 해석이에요. 팩트는요. 땡땡씨가 오늘까지 해주기로 한 일이 안 되어 있었다. 그래서 내 일정이 촉박해졌다.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돼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게 나를 무시해서인지는 사실 잘 모르는 거잖아요. 깜빡했을 수도 있고 다른 급한 일이 생겼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못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내 감정, 내 해석, 내 생각이랑 진짜 일어난 일을 분리해보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면요. 신기하게도 불안이 조금 사그라들어요. 왜냐면 우리 불안의 대부분은 사실 내 상상이 덧붙여진 경우가 많거든요. 저 사람이 나 싫어하는 것 같아. 다 망할 것 같아. 나만 이런 것 같아. 이런 생각은 팩트 위에 쌓인 내 추측인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요. 팩트만 보면 생각보다 상황이 단순한 경우가 많아요. 나를 집어삼킬 것 같던 불안의 실체가 생각보다는 아주 작다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도 한데요. 세 번째 단계는 선긋기예요. 이 단계에서 추려낸 팩트들 있잖아요. 이제 그 팩트들을 두 가지로 나눠볼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해요. 2단계에서 말씀드렸던 아까 그 예시로 다시 볼게요. 아까 예시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는 다음부터는 중간에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중요한 건 미리 리마인드를 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다음에 같은 상황이 안 생기게 할 방법을 찾는 거예요. 또는 이 사람한테는 급한 일을 맡기지 말아야겠다 라는 나만의 기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은 단순하게 일적인 부분으로만 예시를 들었지만 이건 인간관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친구가 무리한 부탁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수락했거나 기분 나쁜 말을 들었는데 나도 모르게 웃어 넘기거나 했다면 이럴 땐 이래서 기분이 나빴구나. 다음엔 내가 이렇게 대응해야겠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처음 1단계에서도 나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구체적인 솔루션을 적어두면요. 같은 상황이 와도 전처럼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해결 가능한 영역, 즉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대응이나 해결책에만 집중하는 거죠. 예전에 저도 일기를 썼었는데 왜 안 바뀌지?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유가 뭐였냐면 그냥 적기만 해서 그런 거더라고요. 적고 보고 그리고 어떻게 나아질 건지 그 다음을 생각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불안 요소 시각화가 단순한 일기랑 다른 거예요. 그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건 뭘까요? 상대방이 왜 그랬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예요. 이런 건 사실 내가 아무리 고민해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나를 비난하는 타인의 마음이나 이미 벌어진 과거의 일, 이런 건 여러분이 아무리 애써도 바꿀 수 없어요.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이런 것들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요. 그건 나를 너무 혹사시키는 거예요. 이런 데는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이건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이 3단계에서는요. 해결할 수 있는 건 방법을 찾아서 행동하고 통제할 수 없는 건 놓아주세요.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앞에서는요.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하면서 나를 위로하고 그대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래,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오늘도 고생한 나를 좀 안아주세요. 이렇게 대응 방식을 다르게 가져가는 순간 막연한 불안함과 공포는 사라지고 내가 오늘 실행할 수 있는 답만 남게 됩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1단계 쏟아내기, 2단계 분리하기, 3단계 선긋기. 이 3단계가 다예요. 거창하지 않죠? 근데요, 이 단순한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요, 진짜 달라져요. 저는 이걸 하면서 제일 크게 느낀 게 내가 나를 너무 몰랐구나.
였어요. 내가 뭘 느끼는지,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이걸 모르니까 대응은 안 되고 계속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만 흘러갔던 것 같아요. 이 기록을 시작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반응했고 진짜 원하는 건 뭔지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자신한테 가혹하지 마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진짜 멘탈이 강하다는 건 내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느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거에 죄책감 갖지 마세요. 그런 감정을 느끼는 나를 미워하지도 마세요. 그래도 돼요. 어떻게 사람이 늘 행복하겠어요. 사실 행복하기만 한 게 꼭 좋은 것만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감정을 억누르라는 교육을 은연중에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나약해 보일까봐 혹은 뒤처질까봐 두려워서 겉으로는 쿨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속앓이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슬퍼도 괜찮아요. 힘들어도 괜찮고요. 실패해도 욕먹어도 괜찮아요. 있는 그대로 느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나를 먼저 꼭 안아주세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고 남이 알아주길 기다리게 되면요. 자꾸 타인한테 기대게 돼요. 그게 내 마음처럼 충족이 안 되면 더 힘들고 더 상처받고 더 괴로워져요. 그러니까 남이 알아주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나를 안아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감정 기록들을 어디에다가 할지 고민이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60 다이어리를 쓰고 있어요. 기록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어떤 날은 감정을 다 쏟아내고 어떤 날은 그냥 할 일만 적어도 전혀 부담이 없거든요. 그날 나한테 필요한 걸 쓰면 되니까 부담이 없어요. 제가 60 다이어리를 활용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도 한번 보시면 큰 도움 되실 거예요. 영상 링크는 댓글과 더보기란에 남겨둘게요. 오늘 이야기가 혼자서 마음을 삭히고 있던 여러분들께 작게나마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혹시 지금 당장 누구에게도 말 못할 하지만 쏟아내고 싶은 말들이 있다면 댓글에 딱 한 문장만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직접 읽고 여러분의 마음을 진심으로 응원해드릴게요. 아니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직접 해보시고 느낀 점을 짧게 남겨주셔도 좋아요. 처음엔 어색해도 괜찮아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불안에 휘둘리는 내가 아니라 내 불안을 여유 있게 다룰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밤잠 설치며 불안해하는 소중한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겐 다시 시작할 커다란 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불안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불안을 다루게 되는 그날까지 제가 함께 할게요. 우리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같이 천천히 가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만날게요. 안녕.